성재준 TV에서 뭐 사람 잡는 청년 수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이 있는데요. 뭐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뭐 그거에 대한 논쟁인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뭐 보편적 복지 청년 수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요, 참 난감해요. 결론을 이렇게 보면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결론을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거든요. 이분의 어떤 얘기를 보면요, 그게 자본주의니까 그냥 참아 할 그런 결론이에요. 뭐 참다가 안 되면 굶어 죽든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이하면은 이분의 어떤 얘기들 모든 것들을 시큰하고 나서 보면 그럼 결론이 뭐야 당신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무슨 개선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파될 때는 그 얘기를 안 한다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요, 현실을 모르는 어떤 지식으로, 안 맞는 지식으로 그냥 혹시무민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 그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냥 참아 하는 그런 어떤 얘기니까 결국은 국민의 한 8, 90%의 살면은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면 자기가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보수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결론을 안 가거든요. 그냥 참아라 안 그러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좁은 어떤 가능성을 가졌더라도 어떤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얘기에 뭐랄까 자기가 어떤 내린 결론에 어떤 이론을 이렇게 억지로 이제 갖다 끼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요. 억지로 갖다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론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분석해가 봐야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갖다 끼워가지고 현실에다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게 동영상 보면서 그 시간 내에는 판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이것을 다 이제 긍정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이거,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무슨 학자들 이런 걸 자꾸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혼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학자들, 수많은 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 왜 끌어들여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자기가 고급 취향을 가진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세상을 현혹시키려고 할 때 그런 어떤 학자들 이름 들이밀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자꾸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지. 한번 보죠. 이거 보고, 제가 팽맨 씨에 대해도 했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이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조금 이렇게 비판하고 제 계대를 보태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이분은 또.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번에 것은 일부 기본은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상당 부분 틀린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결론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얘기는요. 그냥 참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은요. 참으라고 할 얘기 같으면 이렇게 동영상에다 이렇게 동영상을 자꾸 띄울 필요 없죠. 저기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으면. 참으라는 얘기는 권력 투쟁에서 자기가 유리한 거 잡겠다는 그 목적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목적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더 돈벌이 하기에는 자기가 뭐 인지도 올라가기나 그 목적만 오로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악성 바이러스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게 맞죠? 실제가 그래요. 자, 딱 보니까, 자, 보죠.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골자였는데 이걸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냐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다 주겠다 이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복지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는 것은 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글쎄요, 저는 보수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환경에 상관없이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복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청년수당 정책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복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됩니까?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합리성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사람에게 소득 기준으로서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대체가 내가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놈의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골라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복지를 우리가 줌으로써 자기가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죠. 자,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선별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선별하는데 그 비용을 따졌을 때는 선별하는 게 실익이 없다. 그게 중요한 어떤 얘기로 그냥 거의 일반화되듯이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진짜 툭 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문장 자체가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장 자체를 아주 복잡하게 해버리니까 복선에 깔아버리니까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문장 구조 안에 있는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박수치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조금 금방 납득이 안 가더라고. 무슨 소린지요. 자기가 똑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낼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보시오. 한번 보자. 이게 좀 자기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낼 기회의 평등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문장 자체가 저걸 한참 바라봐야 되는 게 뭔 소린지, 앞에 문장하고 또 연결해야 되니까. 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낼 기회의 평등, 저것부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이냐, 기회의 평등, 이런 말이 있는데, 결과의 평등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어떤 그 사이가 굉장히 진화할 때 가능한데, 그 이전에 이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낸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건요,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회의 평등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악성 자본주의가 돌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듯이 지금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저렇게 얘기를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거 관련해서 다른 동영상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기회의 평등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않는데 우리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다는 그게 무서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것을 뭐, 통상 생각하듯이 가능하듯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툭 치면서 그게 진정한 복지다 그런 거예요. 글쎄요, 무슨,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런 얘기를 하네요. 답답네요. 또 보죠. 좀 더 갈까? 뭐 얘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왜?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지적이 항상 나오죠.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야,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써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균의 소득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야,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봐라. 걔네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고 있지 않냐.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뭡니까? 첫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자체도 보편적으로 내죠.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보편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는 아주 거부를 많이 하죠. 지방세 조금만 높이겠다, 소득세 조금만 높이겠다, 아니 나가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한 5%만 높이겠다. 장학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철학은 간단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돈을 내면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 나라들은 발전을 해온 겁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지 않죠. 이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상위 계층이 많이 내고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1%가 전체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로 이미 누진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 세금 자체를 보편적으로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위층만 세금을 주로 내고 있고 소득세를, 그 말은 맞아요. 대한민국은 소득세를 40%를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세 이런 것도 뭐 10몇 억 실제 그거 시세 기준으로 뭐 10한 3, 4억이라 정도 되겠죠. 그거 보통 이렇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억 이상으로 또 상속세도 안 내고 있고 뭐 그런 나라예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 큰 문제다고 다 받아야 된다고. 1가구 1주택 2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는 거 그것도 다 받아야 된다고. 일부분이라도. 그거는 조세 정의에도 반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도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도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고, 자, 소득세를 40%를 안 내고 있고, 대부분 부자들 많이 내고 있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가 지식인이고, 어떤 당이나 올바른 얘기를 하고, 어떤 대한민국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현실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는 간단히 하고, 오히려, 지금 40% 이상 소득세를 안 내고 소득세가 이 불균형인 이런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고소득적 중에서도 조금 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특히 소득세를 대부분 안 내는 40%안 내고 또 상당 부분은 조금밖에 안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게 해야 된다. 그게 왜 내야 되는지 그 철학적 국가 지도 이념적 차원에서 그 얘기를 특히 강조하고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는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요.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결국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 어떤 중요 요점을 그냥 현실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왜 소득세를 안 내는 책이 그렇게 절반이나 가까이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받는 게 맞다. 사회 정의에도 맞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주로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실적인 얽힌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인이면 더군다나 이런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듣는 어떤 마이크라면 그래서 그 청취자들이 이게 내는 게 맞구나. 결국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안 내는 게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하고 큰 영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런 현실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도 얘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올라 그래요. 왜 저런 지식으로 옳은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이 소득세 안 내고 고소득자가 전체 세금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 현실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악용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악용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야 되지. 인간이 돼가지고 무슨 전부 저런 인간들이 우월거렸대. 대한민국에 똑똑한 놈들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넘쳐요. 똑똑한 건 넘치는데 국가를 위해서 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대안이라든지 그 불편한 진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터트려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친구가 같이 기껏해야 악용하는 정도 지나잖아요. 전부 다.
저런 얘기 누가 뭐래요? 이미 이 친구 하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알고 보면 얘기를 이 친구 조금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 못 알아듣지. 아이, 참 뭐라 버렸어. 또 더 보죠. 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거,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게 되면은 전체 평균적인 소득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봤었을 때 민주적으로 많이 성숙한 나라를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서양 역사가 진화가 되어 왔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렇죠? 에스모글루가 국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처럼 그리고 앵거스 피턴이 위대한 탈출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평균의 중상위 계층을 만들어냈던 것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가지고 중상위 계층이 확장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상위 계층이 확장이 됐던 것은 다 전부 다 시장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이 중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확장이 됐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반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항상 비판하는 게 뭡니까? 야, 자본주의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위 계층이 있었을 때 과연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 앵거스 피턴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모글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중상위 계층도 똑같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중상위 계층이 몰락했을까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상위 계층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진보주의들은 항상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부자들은 저런 식으로 많이 잘 사냐? 이것만 강조하고 있죠.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죠. 불평등 존재하죠. 불평등이 심화됐다. 지금의 모습을 봤었을 때 과연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요. 시장 자본주의에서 불평등했다지만 하위 계층도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보면 100년, 200년 보면 소득이 계속 증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꼭 틀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10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가지고 객관적인 물질적인 만족 그거에 의해서 인간은 그 어떤 행복들을 느끼고 어떤 감흥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임금년보다 오늘날 보통 사람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더 누리고 살아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 당시에 상상도 없는 음식도 있고 어떤 고급 옷을 입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 당시에 정성 판사보다 보통인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의식주를 더 좋은 집에 더 이렇게 편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불만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비교를 하는 동물이에요. 그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DNA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에 그 공간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타인의 비교를 통해서 내 행복도를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니까. 강북은 강남에 대해서 불만이고 지방은 서울에서 대해서 불만이고 또 어디는 어디에 대해서 불만이고 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절대적인 어떤 진실인 거예요.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를 가서도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자체가 인간이라는 어떤 동물인지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저런,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통계 숫자 이런 걸, 물론 저 통계 숫자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인정해 주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저기 무슨 학자 이름들 들어야 되는데, 시청하는 사람들, 저 사람 학자들 학문이 뭔지 철학이 뭔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저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학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그런 학자 이름들을 생긴 듣도 보다 못하는 학자 이름들을 갖다 대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건.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죠. 그 학자들 들이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얘기하는 거 지금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데 왜 저런 얘기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 시청하신 분들 방금 나온 학자 이름들 다들 그분이 무슨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있을까 말까인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 뭐라 그렇습니다.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은 4라는 것만 강조를 하죠. 불평등 존재하죠. 불평등 심화됐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 보시죠. 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가능한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둘째, 인구수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셋째까지 말씀드릴까요? 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서구 그라파 그런 얘기를 그러는데 보편적 복지가 된다는 세금을 보편적으로 세금을 해야 된다. 저거는 그러면 제가 방금 들었잖아요. 자기가 주장을 해야죠. 소득세 안 내는 것도 대한민국 빨리 내게 해야 된다고. 이걸 어떤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도 안 맞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도록 국가 정치자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내는 게 맞다고 강력히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야죠.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고 인구수 자원 이거는요. 이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그 틀에 박힌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그것을 철학적으로 그 사회가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수 자원 저기 절대적인 어떤 전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 차이지. 인간 세계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지혜를 어떻게 모아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 어쨌든 답답하네요.